이란은 외교 테이블에서 협상의 제스처를 취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어두운 수심 속에서 치명적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테헤란 정권은 파키스탄을 통해 휴전 제안을 제출하며 워싱턴의 시선을 돌리고 지역 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 외교적 제스처 뒤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하며 위험한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그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이미 혁명수비대는 해협의 가장 좁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에 가디르급 스텔스 잠수함을 은밀히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소형 잠수함들은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고 거대한 유조선들을 기습하며 미 해군 자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해저에 조용히 가라앉아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이 선박들은 지구에너지 대동맥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러나 백악관과 펜타곤은 무려 47년간 반복되어 온 이 고전적인 지연 전술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이란의 냉혹한 해협 전략이 수면 위에 즉각 드러나자 워싱턴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란의 수중 유령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대규모에 속하는 해상 봉쇄 작전 중 하나를 개시했다.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을 선두로 20척이 넘는 중무장 전함들이 거대한 강철 장벽처럼 해협으로 진입했다. 하늘은 전투기와 해상 초계기들의 순찰 및 정찰 비행으로 가득 찼다. 영내 미 공군 자산과 특수작전팀들은 즉각 완전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이 억제력의 중추는 아라비아해에서 항공모함 바로 뒤를 당당히 항해하는 USS 존 핀과 USS 밀리우스 같은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함대의 병참 생명선인 USNS 칼 브라셔는 이 함선들과 함께 항해하며 이 거대한 전쟁 기계가 쉬지 않고 해상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요 봉쇄선은 오만의 라스 알하드에서 이란의 차바하르 국경에 이르기까지 강철 그물처럼 팽팽하게 펼쳐져 허가 없이는 단 한 척의 선박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한 대형을 유지했다. F-35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샌안토니오급 강습 상륙함 USS 뉴올리언스는 완전 무장 상태로 수평선을 순찰하며 언제든 특수작전을 개시할 태세를 갖추었다. 봉쇄선 가장 바깥쪽 이란 해안과 가장 가까운 얕은 수역에는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들이 자리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다. 특수 설계된 이 함선들은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첫 번째 충격을 흡수하고 적의 세력이 해협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였다. 그러나 호르무즈에서 가장 결정적인 존재는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었다. 이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하늘을 순찰하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들은 표적을 겨냥한 매처럼 언제나 즉각 출격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르무즈의 탁하고 얕은 수심 아래에서는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들이 조용히 잠복해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란의 교활한 전술에 맞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구도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의 잠수함들은 수면 위의 폭풍에 개입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미 공군력은 이미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이란 선적 유조선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전투작전센터의 레이더에 새로운 표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긴장감은 매 순간 고조되었다. 미군 조종사들은 유조선에 접근할 때 먼저 국제 무선 주파수를 통해 단호하고 타협 없는 경고를 발령하며 이란 선장들에게 마지막 항로 변경 기회를 주었다. 그 경고가 무시될 경우 작전의 흐름은 순식간에 바뀌었고 공중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한 버튼이 눌렸다. 그러나 이 작전들의 표적이 된 선박들이 모두 공선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마비시키면서도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생태 재앙을 야기하는 대가를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세심하게 균형을 맞춘 이 작전에서 첫 번째 표적은 거대한 공선 유조선 MTC 스타3였다. F/A-18 슈퍼 호넷에서 발사된 정밀 유도 무기들이 유조선의 굴뚝을 정확히 강타하며 순식간에 엔진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 정밀 타격들은 유조선의 거대한 강철 선체를 관통해 엔진실에 통제된 파괴를 일으켰고 즉각적으로 선박을 눈멀고 귀먹은 상태로 만들었다.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생명을 잃은 고철 덩어리로 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MT 세브다 유조선도 같은 가혹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 공격들이 있기 며칠 전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발진한 또 다른 FA-182 MT 호스나 유조선을 조준했다. 링컨에서 발진한 전투기의 20mm 기관 포탄이 유조선의 방향타 시스템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선박을 완전히 조종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방향타가 파괴된 채 거대한 유조선은 조류에 내맡겨졌고 이란 항구에 닿을 희망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이 모든 작전은 외과적 정밀도로 수행되었다. 선박들은 침몰하지 않았지만 이란 항구로의 접근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차단되었다. 그 사이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이란 잠수함들은 자국 해군의 선박들이 하나씩 사냥당하는 소리를 무기력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 호르무즈 수역 위에서는 예순한 척의 상선이 절대적인 미국 해군의 지배 앞에 항로를 바꿔야만 했다. 해협은 이제 워싱턴의 규칙이 적용되는 강철과 불꽃으로 단련된 구역으로 변모했다. 미국이 호르무즈에 이 거대한 군사력을 집결시킨 주된 이유는 이란의 냉혹하고 위험한 계획을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은 이란이 잠수함으로 해협을 빠져나갈 수 없는 수중 죽음의 덫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란이 평화 테이블에서 내놓은 제안들은 가디르급 잠수함 배치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미 해군과 공군의 활동 이후 호르무즈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가디르급 잠수함을 활용한 테헤란의 전략은 앞으로도 심각한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잠수함들은 대양 깊은 곳에서 싸우는 거대한 핵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길이 불과 29m에 중량 125톤인 이 소형 잠수함들은 북한의 연어급 설계를 모방해 개발되었으며 비대칭 전쟁의 가장 어둡고 교활한 면모를 대표한다. 7인으로 구성된 승조원만을 수용하는 이 폐쇄공포증을 유발하는 철제 덩어리들은 햇빛 한 줄기 없이 며칠씩 적진 바로 아래에 잠복하도록 설계되었다. 디젤 정의 엔진은 상선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소음에 완벽하게 섞여든다. 그리하여 이 선박들은 미군 손해 해저의 바위나 평범한 물고기 떼처럼 탐지될 뿐이다. 더욱이 이 지역의 지전략적 특성이 혁명수비대의 잠수함 전략을 한층 더 위험하게 만든다. 해협의 평균 수심이 불과 36m에 불과해 거대한 미국 핵잠수함에게는 기동의 악몽 같은 환경이 펼쳐지지만 소형 가디르 잠수함에게는 이상적인 은신처가 된다. 해협 바닥의 복잡한 열층, 강한 해저 조류, 급격한 염분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소나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는 천연 위장막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발라게르 중어뢰와 야스크 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이 잠수함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구축함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 이 선박들은 조용히 해저에 가라앉아 모든 주요 시스템을 차단하고 배터리를 아끼며 머리 위를 지나는 선박들을 수동 청음 모드로 기다린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의 위험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 미 해군과 공군 자산이 지금까지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작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위기지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워싱턴도 혁명수비대의 전술에 맞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미 해군은 앞으로 이 수중 유령들을 사냥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전술 중 일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늘 높이 비행하는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들은 끊임없이 수중에 소노부이를 투하하며 해저에 보이지 않는 전자그물과 지뢰밭을 깔고 있다. 한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선미에 달린 예인 배열 소나들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 나는 작은 기계음이나 프로펠러 소리까지 포착하기 위해 예민하게 대기 중이다. 이 구축함들에서 발진하는 MH-60 시호크 헬리콥터들은 디핑 소나로 해협의 구석구석을 사실상 엑스레이로 투시하고 있다. 동시에 수면을 순찰하는 무인 수상정들은 인공지능 지원 시스템으로 해협의 음향 지형을 밀리미터 단위로 지도화하고 있으며 이 자산들은 해저의 가장 작은 이상 징후도 초 단위로 지휘센터에 보고한다. 수중에서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들이 어둠 속을 예리하게 청금하며 먹잇감을 찾고 있다. 가디르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중과 해상에서 발사되는 마크 54 경어로회 또는 마크 48 중어뢰가 그 존재를 단호하게 끝낼 수 있다.
그러나 테헤란이 호르무즈에서 쥔패는 보이지 않는 잠수함들 뿐만이 아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을 상대로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쟁의 온갖 더러운 규칙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란의 해군 독트린은 공해상에서 적을 직접 격파하는 데 기반을 두지 않는다. 대신 끊임없는 소모전, 심리적 압박, 그리고 작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혁명수비대 소속 수백 척의 쾌속 공격 보트들이 해협 연안을 따라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해 특수 설계된 유리섬유 선체를 가진 이 보트들은 험준한 해안의 동굴과 어선 피난처, 숨겨진 후미의 위장에 있다. 중기관총, 어깨에 매는 로켓, 경량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이 공격 보트들은 군집 형태로 끊임없는 위험 요소를 구성한다. 이란은 마치 벌집에서 벌떼를 풀어놓듯 이 선박들로 미국 함대를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수백 개의 가짜 및 실제 표적으로 항공모함의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압도하여 단 한 발의 치명적인 미사일이 선체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USS 조지 부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함들은 이란의 공격에도 흠집 하나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있다. 테헤란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비대칭 공격 전술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샤헤드형 자폭 드론이다. 이 드론들은 레이더를 피해 숨으며 표적을 향해 급강하한다. 이 무인 항공기들은 미국 전함의 레이더 안테나나 함교 상부 구조물을 향해 자폭 돌진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란의 무기고에 대기 중인 수천 개의 해상 기로애들이 해협을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대의 떠다니는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해협의 좁은 통로에 부설된 접촉 기로애, 자기 기로애, 음향 기뢰들은 미국 군함만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 기뢰들은 지구 에너지 공급망과 세계 경제를 뿌리부터 폭파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이 교활한 기로애 중 하나에 부딪힌다면 로이즈 오브 런던 같은 세계적인 보험 대기업들은 즉각 영내 모든 해상 보험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 세계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에너지 대로를 몇 시간 안에 아무도 감히 들어서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로 변모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 멈추지 않는 거대한 산업 기계에서 유럽의 동절기 에너지 비축량에 이르기까지 전체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 불가능한 마비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이런 불순한 생각을 품은 혁명수비대는 해안지대를 따라 기동식 미사일 포대를 끊임없이 재배치하며 호르무즈의 좁은 통로를 완전한 죽음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포구를 바다로 겨누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매 순간이 중요한 이 모든 치명적 위험에 맞서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군 방호 방패는 해협의 다층적 위협 네트워크에 맞서 끊임없는 전자적, 물리적 장벽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 A-18G 그라울러 전자전 항공기들은 이란의 해안 레이더를 교란하고 전자기파로 통신망을 마비시키며 해협의 항로를 사실상 암기하듯 장악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구축함의 펠랭크스-C IWS 시스템은 쇄도하는 자폭 드론을 찢어버리기 위해 초당 수천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잠금 상태로 대기 중이다. 이 혼돈스러운 위협 네트워크에 맞서 미국은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배경의 거대한 물류 및 특수작전 체계를 대기시키고 있다. 특수작전팀의 부유기지인 거대한 MV 오션 트레이더는 디에고 가르시아 환초에서 언제든 출동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며 영내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력 투사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해군 최정예 부대인 실팀들은 필요시 이란 항구에 침투해 안쪽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거나 주요 이란 선박들을 은밀히 납포하기 위한 계획을 초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현장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봉쇄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촘촘해서 이란 정권은 하루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출혈을 감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은 필사적으로 방역하고 위기를 격화시킬 기회를 찾고 있다. 국민과 경제에 가해지는 이 견딜 수 없는 압박이 정점에 달하면서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는 정권 지도부에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군사 충돌을 개시하도록 쉬지 않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이 정치적, 경제적 질식감은 이란 정부를 언제든 지역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비이성적이고
광기에 가까운 자멸적 행동으로 몰아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림은 이제 충분히 선명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단순히 석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 다툼과 불꽃의 중심이 되었다. 밀리초 단위가 생존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긴장 상태에 놓인 디지털, 물리적 전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테헤란은 코너에 몰릴수록 해협을 공갈 도구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인내심은 매 순간이 지날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이 이 위험한 수중 및 수면 게임을 계속하며 해협을 세계 경제를 향한 무기로 겨눈다면 미국의 전략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순한 방어와 봉쇄 포지션을 넘어서 이란의 모든 해안 인프라, 해군 기지, 미사일 발사대를 표적으로 삼는 전면적인 선제 타격 독트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반다르 아바스, 캐슘섬, 자스크 항구의 모든 이란 해군 인프라, 지하 미사일 사일로, 잠수함 은신처들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폭격기의 끊임없는 포화 아래 순식간에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본토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이륙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다시 현장에 등장할 수 있다. 이 항공기들은 새로운 파상 공격으로 이란의 험준한 산악 깊숙이 새겨진 비밀 미사일 및 핵시설에 대형 관통 폭탄을 투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요컨대 호르무즈의 수면 아래와 그 위 모두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표적이 파괴되는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 한 정권의 모든 전투력과 저항 능력이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란이 47년에 걸쳐 한 발 한 발 인내심 있게 구축해온 거대한 비대칭 전쟁 기계는 이제 미국의 마지막 행보가 될지도 모르는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면 워싱턴은 호르무즈 해협에 낡은 자물쇠를 부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방식으로 중동 전체의 권력 균형을 다시 그릴 수도 있다. 도화선은 이미 점화되었고 그 도화선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